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규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상응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맥경화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존재하는데요.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손끝, 발끝까지 전달됩니다. 노화는 물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수도관에 이물질이 껴서 있을 경우에는, 좁아지는 경우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혈관 속에 그 지방이 끼거나 그러면은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 안쪽의 내막에 지방이 끼고 내피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등의 이유로 혈관은 좁아지며 죽종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종으로 인해서 흐름이 느려진 혈액은 또다시 혈전의 형성, 혈관의 완전한 막힘 등을 초래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맥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병명으로 얘기할 때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 상황과 함께 높은 혈압 등이며 이에 더해 당뇨, 흡연, 음주가 잦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 부족과 비만, 가족력 등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뇌, 손이나 발 등으로 이어지는 개별 루트가 다른데요.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경화증이 발생되었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혈관의 경우 어느 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특별한 흐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빠르게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동맥경화인데요. 심장동맥경화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 관련 질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가슴의 통증, 두통, 불안감, 숨이 가빠지는 거, 또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식은땀, 어지러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장동맥경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뇌동맥에 해당하는 것은 뇌동맥이 좁아진 경우인데요. 두통, 잦은 건망증, 현기증, 손발의 저림,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 의식의 소실, 언어 사용의 어눌함, 의식의 상실 등으로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것,
뇌출혈, 뇌에 출혈이 생기는 거, 뇌혈전,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뇌경맥에 발생될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시력의 저하, 또 눈앞이 침침하고 몸의 한쪽 팔, 다리의 마비 증세가 오고 잦은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증상이 동맥경화의 증상입니다. 또 신장 동맥경화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장에 나타나는 동맥경화증이에요. 이것은 단백뇨, 소변의 거품이나 냄새의 변화가 있는 소변을 말합니다. 또 빈뇨, 아랫배 통증, 야간뇨, 새벽에 보는 거, 또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의 이상, 요독증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말초혈관 죽상경화증, 말초혈관에 발생한 경우에 장기 기능 손상, 그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동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디스크와 같이 조이는 듯한 하지의 통증, 걸을 때 발생되는 허리와 골반 통증,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생기는데요. 다리의 맥박이 감소하고 부종, 발의 차가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말초혈관에 생기는 죽상경화증의 원인입니다. 증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좁아진 혈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동맥경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질강화제 등의 약물 처방은 물론이고 좁은 혈관의 확장을 위한 혈관 조형술, 스텐드술, 혈관 형성술, 풍선 성형술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부가적인 약물 치료법도 있고, 또 생활 전반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 개선에 대한 부분을 병행하시면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동맥경화 치료하려면 치료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이 조절, 운동도 해야 되고요. 술과 담배 끊기,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이런 기름 종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저지방 우유 등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양파, 또 비트, 시금치, 또 버섯, 상추, 녹차 등도 좋은 식품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심으로 인해서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침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3번, 여기는 신장 방광 쪽이죠. 또 A8번, 배꼽, A12, 위장, A16, 심장, 여기 A18은 3초예요. 그리고 E22, 위장.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요. 또 C9번, 폐기맥, 또 K, B임의 K6번, K9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G7번은 심장 쪽이에요. G7번은 심장,
또 N의 3번은 간, 또 2의 38번 위장 기맥이고요. 이렇게 손바닥에 해주시고 주로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집중이 돼 있고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등으로 보시면 I의 19번, I의 14번, 여기는 척추 쪽이죠. 그리고 B의 19번, B의 24번은 목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I의 3번, 그리고 D의 2번, D의 7번, 여긴 대장 쪽이고요. 또 제2의 7번, 여기는 신장 쪽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장, 또 위장,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그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분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찾지 못하신다면 손바닥 부분과 손등 부분을 지압봉이나 PEM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수지침 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용한 것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침 강사 선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